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 단간항 관련해서 리라포나티닙의 FDA 허가 발표가 이제 9월 25일이니까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 간암 관련해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마브의 세 번째 CRL 악재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모멘텀이죠. 오늘 HLB 주가는 종가상으로 강보합세인 44,15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더 팩트라는 곳에서도 오후에 나왔던 기사를 보게 되면 이 담간암 관련되는 리라푸나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달 25일 내로, 그러니까 이달 말이든 9월달 초든 언제든지 허가 관련되는 일정들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FDA와 그 미팅의 마지막 미팅이죠. 레이트 사이클 미팅에서 특별히 지금 자문위 개최라든지 여러 이견들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곧 허가 관련되는 부분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이게 바로 허가하고 직결되는 건 아닙니다만 투심에서는 일단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싱글암의 어떤 결정들을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도 FDA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이죠. 통상적으로 레이트 사이클 미팅에서는 라벨링이라든지 시판 후에 이제 어떻게 할 건지 포스트 마케팅 관련되는 내용들이 대부분 조율되는 어떤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 내부에서는 지금 HLB 입장에서는 리라푸나티닙의 그 진행 과정에서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CMC 관련되는 사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라푸나티닙의 원료의약품 쪽은 이 캐나다 쪽에 있는 파라말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도에 이제 CGMP 실사에서 여기가 이제 NAI를 받은 CGMP 검사 내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제의약품은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시설이 있는데 둘 다 지금 CGMP 시설을 받았고 특별히 지금 문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CMC 관련되는 부분은 좀 리보센과 캄넬리줌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지금 회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8월달, 9월달, 10월달에 세 가지 이벤트 중에서 9월달 이벤트가 지금 가장 일정상으로는 잡혀져 있는 모멘텀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HLB 입장에서는 계열사 제약의 주가락으로 유중이었던 규모도 좀 떨어져 있고, 결국은 FDA 허가라고 하는 게 간암이 아니더라도 상징적인 어떤 의미에서 이 간암 치료제보다는 단간암이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만 암종 불문의 항암제 관련되는 기대감도 장기적으로 계속 있기 때문에 허가가 된다라고 하면 HLB 그룹 입장에서는 이제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중요한 허가 내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허가 여부가 중요한 상황이다. 간암도 마찬가지겠죠. 간암 입장에서는 지금 DP 사이트에 VAL을 받고 포스트 액션 레터와 타입의 미팅을 통해서 리서브션 일정을 얼마만큼 잡느냐에 따라서 클래스 1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로그에서 나왔던 기사인데요. 요거는 이제 재무 관련되는 부분을 조금 주로 다룬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신약 개발사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구하는 걸 이게 버지팅이라고 하거든요. 얼마만큼 선제력으로 잘 구하느냐,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대부분 마지막 단계까지 가는 게 아니라 초기 바이오텍의 모델이죠. 초기 임상을 어느 정도 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이제 비즈니스를 대부분 쓰고 있는데, HLB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해서 마지막까지 해서 다 가져오자,
이래서 3상까지 하고 이제 허가 여부까지 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가 있는 기업이니까 다른 기업보다 재무적으로는 어려운 사항들을 지속적인 선제적인 버제팅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끌고 왔다라는 것을 보고 이제 이 기사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라는 게 제대로 현금 흐름이 나올 수가 없겠죠. 항상 영업활동 흐름에서 현금이 뭐 나오기가 힘든 구조이고 대부분 이제 재무활동을 통해서 자본 유치를 통해서 가져오는 게 대부분이라 봐야 되겠죠. 뭐 유상증자라든지 CB나 BW 이런 게 이제 일반 제조업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 같은 경우에는 한 263억이거든요. 국내 이제 주요 바이오텍의 뭐 현금성 자산을 보게 되면 뭐 최근에 자금 조달을 많이 한 기업들 같으면 뭐 2천억대도 있고 1,000억대, 뭐 700억대 요 정도 선이 현금 자산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HLB 입장에서 뭐 이 허가가 되었을 때 이후에 이제 또 현금 자산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지금 있는 현금으로는 일단 결과를 볼 수 있는 어떤 상황은 일단 된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선제적으로 CB나 BW가 나오니까 이 부채로 잡히는 것은 한 3천억대. 그래서 보통은 이제 부채 비율 자체가 작년도에 이제 뭐 80% 정도였다가 88.14에서 지금 114.44니까 정상적인 기업일 때 이제 부채 비율이 한 150% 이내면 한 보통 정도라고 하고 100% 밑으로 가면 좀 건전하다고 보니까 114.44는 뭐 그렇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잉여 이익금이 바닥났고 결손금으로 전환됐다는 게 뭐 신약 개발사들은 많이 벌어지는 일이니까 뭐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막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 다음에 뭐 뒤에서 보시게 되면 그 사채 특히나 이제 뭐 이렇게 10이라든지 요 BW 관련되는 부분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규모 자체가 한 3천억대고 결국 이제 주가하고 연동되는 형태인데 이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 발행가보다 높아지게 되면 이제 전환 청구가 되겠죠. 그럼 오버행 이슈가 있어서 오히려 재무 건전성은 좋아지고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희석에 문제가 생기고 만약에 주가가 떨어져 버리면 이번같이 뭐 7월달에 안 되면 주가가 2만원대까지 가게 되면 이게 만기까지 가든지 뭐 풋옵션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이제 오버행 이슈가 윗단에서는 오버행 이슈가 있고 아랫단에서는 재무적으로 상한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또 대부분 이제 10이나 BW가 3호 형태거든요. 그러면 이런 능력 버제팅은 HLB가 그동안에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또 돈이 필요하면 또 추가로 10이나 BW나 유상증자가 또 이렇게 받아오겠죠. 다만 이제 주주 배정보다는 3자 배정 형태로 회사가 그 유상증자를 한번 받아오려고 하는 형태가 많았다는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것도 좀 차별화되어서 보셔야 되는 어떤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보시게 되면 회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게 있죠. 신약 창출 10년 정도 이상 걸리고 승인 확률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빅파마인 미국의 이제 뭐 보텍스라든지 모더나라든지 길리어드라든지 뭐 암젠 사례를 제가 잠깐 뭐 좀 가져와 봤는데 대부분 뭐 흑자 전환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뭐 승인되는 약물 나올 때까지 보텍스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걸렸고요. 완벽하게 이제 뭐 허가 약물이 상업적으로 성공해서 흑자 전환할 때까지는 한 23년 걸리는 데도 있고 보텍스도 지금 빅파마입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 그 코로나 치료제로 이제 백신으로 아주 유명했던 기업이죠. 길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그 흑자 전환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약물 받는 데는 9년 걸렸는데 계속 R&D 투자하다 보니까 그 흑자 전환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고요. 암젠 같은 경우에도 허가 받는 데는 한 9년 걸렸다. 그게 통상 10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HLB도 2007년도, 8년도, 9년도 지금 보면 거의 한 20년 정도 했기 때문에
이제 허가를 정말 이제 받아야 되는 이제 마지막 어떤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회사도 뭐 총력을 다해야 되는 거고 투자자들도 그 결과를 보느냐 마느냐 뭐 이런 상황이 이런 어떤 재무적인 부분보다는 더 좀 우선에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자금 조달을 지금까지 오면서 확장을 해 왔고요. 그래서 이런 조달 능력에 관련되는 부분들, 유지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뭐 차별화돼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도 하반기부터는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결과를 이제 보여주겠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8월달, 9월달, 10월달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나왔던 기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뭐 이 제약이라든지 이노베이션도 이제 상반기 반기 보고서가 나와서 이 이야기들은 지난주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약 같은 경우도 매출 기준은 상당히 증가했는데 사실 OP 마진은 0.8이니까 참 수익성으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항남공장 관련되는 부분도 확장하기 위해서 유상증자 관련되는 부분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 전문의약품은 이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지만 이제 약이 나가는, 여기 나오는 뭐 전로스듀오라든지 틴자라든지 시트로신은 다 이제 그 신약은 아니고, 신약 해당되는 뭐 고지혈증이나 뭐 전립 비대증이나 이런 쪽에 이제 그 제네릭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CSO 형태로 많이 나가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은 좀 작습니다만 그래도 성장은 그 업계 평균보다는 높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제약이 이제 컨슈머 헬스케어와 의료기기까지 계속 넓혀서 매출 구조는 좀 더 느리겠다는 게 일단 성장 전략으로 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파이프라인과 R&D 쪽에 저는 좀 기대되는 게 장기지속형 주사제. 이 장기지속형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우리 국내에 있는 이제 신약 개발사 쪽에서 보면 뭐 이쪽에서 이제 좀 많이 이제 밸류를 받고 있는 회사 자체가 뭐 이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에이프릴 바이오가 이렇게 장기지속형 주사제 형태로 이제 주가가 작년도 이제 저점이 한 10,000원대였는데요. 올해 한참 갔을 때 80,000원 부근까지 가면서 에이프릴 바이오의 플랫폼 가치가 좀 인정을 받았는데, 물론 뭐 초기 단계입니다. HLB 제약에서 장기지속형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뭔가 가능성이 있는 형태고 R&D의 어떤 비중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개발비가 한 35억 정도 들어가고 있으니까 딴 데 보통 이제 R&D 비용 자체가 열심히 하는 데는 한 몇백억 정도는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은 사실 뭐 AI 쪽 흐름 때문에 영업이익이 작년도에 너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일단 그 영업 수익성도 좀 높아졌고, 그 다음에 뭐 태스크 소켓 컨택핀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드 프레임 같은 경우는 고사양 뭐 그 AI 반도체 이런 데 쓰는 건 아니고 전력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주로 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노베이션은 뭐니 해도 이제 베리스모의 고용암, 혈액암, 카티의 어떤 진전도에 따라서 내년도에 주가를 좀 기대해 볼 만한, 하반기에는 혈액암, 내년도에 이제 고용암 전체 풀데이터가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제약 같은 경우는 뭐 제주말차, 뭐 홈쇼핑 첫 방송서 완판, 제약이 하는 이제 이너뷰티 브랜드 나티아에서 뭐 나오는 거죠. 이너뷰티는 이제 뭐 화장품이 바르는 것에서 아니 먹어서 몸 안쪽에서 이제 뭐 건강을 한다, 뭐 이런 게 이제 이너뷰티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서제약도 보시게 되면 여전히 여기는 뭐 보합세 정도 흐름이 나왔고, 좀 재밌는 거는 이제 파마슈티칼 이그제큐티브 탑 50 컴퍼니에 올해 선정된 이 파마슈티칼 이그제큐티브라고 하는 사이트는 보통 이제 이 제약사라든지 신약 개발사들의 뭐 CEO라든지 이런 리더십 관련되는 뭐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전 세계 이제 탑 50 회사를 선정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중국 쪽에도 보면 한 5개 정도 들어가는데 항서제약은 49위니까
항상 포함은 되어 있어요. 상위 쪽은 아닌데 항서 제약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결국 이제 혁신적인 신약 개발에 집중하면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차트 상으로는 HLB가 일단 그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은 44,800원이니까 지금 43,000원 정도에 끝났잖아요.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조금 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거래는 좀 더 늘었는데 장중에 올라왔던 오전장에 올라왔던 그 45,000원대를 좀 유지를 못하면 좀 빠졌던 게 아쉽고 45,000원 정도의 도전을 또 다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5만원대 라운드 피겨 가격이 좀 열리는 거고, 수급은 여전히 오늘도 프로그램 쪽이라든지 외국계 쪽에서는 지금 7일 연속으로 일단 흐름들이 매수권에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분봉상에 그 한 44,000원 요 정도 가야 되는데, 일단 5장에는 좀 시장과 더불어 같이 좀 밀렸어요. 그래서 시간에도 좀 더 밀렸는데, 4만 중반대를 올려놓고, 마무리하는 모습을 내일장에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리고 거래가 좀 작기 때문에, 이 강도가, 흘러내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4만원대 윗단에서 좀 굳건히 있으면서 거래가 늘어서 5만원대까지 가는 흐름을 계속 기대하는 흐름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고요. 링크되어 있는 부분도 확인하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